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벌써 3일차 점심이 넘었습니다. 아,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이게 해보니까 한 4일차 정도 되면 이제 몸에 적응이 좀 되는데요. 3일 때까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4일차가 되면 왜 이게 괜찮아지냐면 제가 없거든요. 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안 하니까요. 어, 그쵸. 아, 그래요. 진짜로. 네. 그 주구장창 이론 같은 거 하고 커맨드 막 이런 것만 하다가 내일부터는 숨통이 트이실 겁니다. GUI 뭐 아유 쉽네 재밌네 10년에 안 하시는데 뭐 재밌네 이 생각 드실 겁니다. 네. 아, 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오전에 포멀리티 프라임 타임 프라임 파워를 필수로 써야 하는지 안 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자세히. 네. 일단 포멀리티나 프라임 타임 프라임 파워를 안 쓰고 칩을 만드는 분들이 많죠.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시간에 쫓겨서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글쎄요 운이 좋으면 칩이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이 좋으면 칩이 동작할 수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칩 동작이 좀 돼요. 디지털은 이게 힘들다. 왜냐면 모든 툴을 다 써갖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안 썼을 때는 그 툴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툴이 또 목적하는 바가 다 각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포멀리티는 합성 전후를 비교를 해주고, 또 저쪽 백엔드 쪽에서는 백엔드를 하기 전후를 또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잘못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인지를 또 알려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걔가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죠, 우리를. 그리고 프라임 타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정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 타이밍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지나간다. 그리고 또 프라임 타임은 좋은 또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SDF라는 걸 뽑아줘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또 딜레이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걸 뽑아주는데, 그럼 이거 프라임 타임 안 쓰면 시뮬레이션도 포스트 레이아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못 돌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프라임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많긴 해서 이거는 좀 부가적인 툴인데, 로우 파워에 추정되어 있는 뭔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써야 되겠죠. 리포트 파워를 정밀하게 리포트 파워를 또 정밀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리키지, 그다음에 다이내믹 파워의 그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필수적인 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안 쓰면 그 툴에 대한 지원은 못 받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에서는 디자인 컴파일러, 백엔드에서는 IC 컴파일러, 요건 필수 툴인데 필수 툴은 필수 툴대로 쓰고 포멀리티 프라임 타임 프라임 파워는 써주시면 확실히 내 칩 동작에 분명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 쓰면 칩 동작을 안 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높기는 높죠. 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안 쓰고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안 쓴 분들이 많아요. 안 쓴 분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그래가지고 네, 가신가신히 하죠, 진짜. 네. 다음 주에는 삼성 28나노에 머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머지 이렇게 한다고 오시라고 해서 보면 거의 못 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못 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40팀 이상을 혼자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못해왔다고 다 자기 사정 봐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상 보면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죠, 그죠? 여기 있는 동안 계속 그걸 봐왔으니까. 왜 이렇게 일정 관리가 안 되나? 네, 이해해요. 저도 제가 하는 개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 일정에 또 쫓기거든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해는 다 해요. 이해는 다 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미리 시작하면 돼요. 그죠? 일정 관리를 잘 하면은, 그나마 되는데, 일정 관리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들 생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공정사에 내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사정은 저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못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MPW 하실 때 일정 관리는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저한테 사정하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 못하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서로 하여튼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이밍 애널리시스 보겠습니다. 리포트 타이밍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리포트 타이밍에 대해서만 다뤄요. 이 챕터에서. 네, 보겠습니다. 어제도 실수했는데 오늘도 또 실수하네. 네, 리포트 타이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포트 타이밍이 옵션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챕터가 끝나면 대부분 알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리포트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줬는지, 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언제 이거 리포트를 뽑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무엇이었는지,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나오고요. 패스 그룹이 나옵니다. 패스 그룹 여기 또 나오네요. 패스 그룹 클락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동으로 내가 부여한 클락의 이름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클락이 CLK 소문자로 되어 있는 녀석이 들어가는 그 녀석들, 그쵸? 소문자 클락이 들어가는 그 녀석들, 그 레지스터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녀석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패스 타입은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셋업 타임이죠? 그 당시에 와이어로드 모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여기 헤더에 사실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긴 메시지들 중에서 헤더를 지나면 바로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 어라이벌 타임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네, 텍스트로 나와서 그렇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림에 보면 스타트 포인트가 딱 봐도 알겠죠. 맨 앞에 플립플롭, 그렇죠? 맨 앞에 플립플롭에 클락 핀이 될 거예요. 그게 쭉 거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플립플롭의 D까지가 패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를 흘러 가면서 요소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0.12가 걸렸어. 여기까지는 0.26이 걸렸어. 여기까지는 0.23이 걸렸어.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각 부분마다 걸렸던 시간은 인크리멘탈 쪽에 표시가 되고요. 누적섬은 패스. 그죠? 누적섬은 패스. 그래서 라이징이 됐던 시점부터 쭉쭉쭉쭉쭉 인크리멘탈을 누적섬을 하면 맨 마지막에 실제 도착한 2.15가 되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R 또는 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신호가 그때 당시 라이징이었었는지 폴링이었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인풋 익스터널 딜레이가 F로 시작을 해가지고 F 진행한 다음에 인버터로 거치면 RRRRR 이렇게 되는데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호가 애초에 라이징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FF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라이즈? 왜냐면 신호가 라이징 엣지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R로 시작을 해서 FF로 끝나는 타이밍보다 FF에서 R로 끝나는 이 타이밍이 더 크리티컬했기 때문에 얘가 보인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일 안 좋았었던 워스트 네거티브 슬랙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타이밍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룹 내에서 제일 워스트 네거티브 슬랙이 보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U2의 Y, U12의 Y, U23의 Y 보면 U4의 D까지 이렇게 있는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셀의 출력 핀 기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셀의 출력 핀 기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12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만약에 네트 딜레이가 0.01이었고 얘가 0.11이라고 하는 딜레이가 걸렸다면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트하고 셀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U2의 Y를 지나서 U12의 Y까지 걸린 시간이 0.16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도 네트 딜레이와 셀 딜레이가 합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더 하단의 내용을 보면 이제 데이터 required time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내가 준 constraint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치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0.00 나노세크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라이징 타임이 2 나노세크인가 봐요. 그때 네트워크 레이턴시 아이디어란 거 0.50, 언설텐티는 0.27을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까지 U4의 클락까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셋업 타임도 이제 PDK에서 확인해가지고 셋업 타임을 또 빼. 그래서 2.50에서 2.17까지 어쨌든 계산이 빼고 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 나왔던 리쿼드 타임과 어라이벌 타임을 뺐더니 0.02 플러스가 돼서 미트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왜 빼야 되지? 이거 왜 빼지? 이 생각 하실까봐 좀 걱정인데 그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거 왜 빼지? 어제 계속 빼는 그림을 우리 설명했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쵸? 빼는 그림. 신호가 언제까지 와야 되나 라는 거 우리 공부했을 때 계속 빼는 그림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빼는 공식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포트 타이밍의 옵션을 보겠습니다. 리포트 타이밍의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 원칙은 각 횟수 그룹의 가장 워스트한 슬랙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영어로. 네, 그렇게 써 있는데 인풋핀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셀하고 넷딜레이를 각각 보고 싶다. 아까는 처음에는 합쳐진 밸류를 봤었는데 이제는 각각 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인풋핀을 보면 여기 가운데 있죠. 마이너스 인풋핀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어떤 셀의 인풋핀 기준으로 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넷딜레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아까는 어떤 셀의 출력 기준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풋핀 위주로 보면 넷딜레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풋핀이라고 하는 걸 옵션을 주고 여기 significant digit 그러면은 소수점 6자리까지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으로 2개까지 볼 수 있었죠? 지금까지는 6자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U362의 A 입력 기준으로 얼마만큼 걸렸는가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CRNT 인스턴스 25번부터 A까지 오는 사이에 0.000246이 걸렸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에서 Y까지 0.48이 걸렸다. 그럼 얘는 순수하게 셀 딜레이가 0.4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 말고 네트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 아예 네트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아예 네트. 네,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트가 보여요. 그 네트는 이렇게 되면 팬아웃 정보도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팬아웃 정보도 보인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퀴즈에 들어있어요. 제가 퀴즈를 냈는데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우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리포트 타이밍 하는 것보다는 리포트 타이밍에 nworst나 maxpass라는 거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nworst나 maxpass는 사업장 가시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부여해서 뽑아요. 1000, 2000 이 정도 레벨로. 아마 가장 작은 숫자가 1000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리포트 타이밍 하고 하면 nworst도 1, maxpass도 1 이렇게 되는 건데, nworst, maxpass를 사업장에서는 다 각각 1000, 1000 가장 작은 숫자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nworst하고 maxpass에 대해서 예제가 나와 있고요. 질문이 4가지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worst 네거티브 슬랙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딱 보면 알죠?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0.3. 그죠? 요게 worst 네거티브 슬랙일 거예요. 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리포트 타이밍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 아마 그냥 0.3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0.3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클락 1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플립플롭들이 똑같이 클락 1이라는 게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 안에 있을 거고, 그렇죠? 이 4개의 패스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옵션 안 주면. 그러면 맥스 패스가 2인 경우와 nworst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죠. 자, nworst는 뭐냐면 답을 이제 드려볼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nworst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다 쓸게요. nworst는 후보를 몇 개 올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보를 몇 개 올릴지. 후보를 몇 개를 올릴지. 맥스패스는 맥스패스는 최종 답을 몇 개 보여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이제 앞에만 보겠습니다. 자, nworst가 만약에 1이다. nworst가 1이다. 그러면 엔드포인트 기준으로 nworst가 1이다 라고 하면 후보를 이 둘 중에서 안 좋은 후보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녀석, 제일 안 좋은 녀석 하나를 후보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일 안 좋은 녀석 하나를 올려요. nworst가 1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후보는 마이너스 0.3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15가 후보에 오를 거예요. 후보는 총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맥스패스가 2라고 하면 최종 답을 2개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답을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질문을 가볼게요. n 워스트가 2예요. 맥스패스가 2고 그럼 최종 답은 2개 보여주는 건데 후보를 엔드포인트 기준으로 몇 개를 올릴 거냐? 이번에는 n 워스트가 2개래요. 그러면 0.3, 0.25가 다 올라오겠네요. 후보군으로. 그리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0.15와 마이너스 0.05 토탈리 4개가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2개를 뽑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25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장 볼게요. 답이 그렇죠. 네, 답이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2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갖고 부족할까봐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고 그냥 해야 돼요. 앞에 보고 그냥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모두 클락 1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같은 패스 그룹에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리포트 타이밍을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뭐 맥스패스 1이고 n 워스트 1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애가 그냥 나오고 말 건데 맥스패스를 3으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최종 답은 3개씩 나오는 거예요. 네, 질문은 2개죠. 자, 그러면 n 워스트가 2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에서는 후보군을 적어볼까요? n 워스트가 2래. 그럼 여기 이쪽에서는 요 3개 중에서 안 좋은 거 얘랑 이렇게 될 거예요. 올라오겠죠? 여기는 어차피 2개밖에 없으니까 얘랑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요 제일 안 좋은 거 2개라고 하니까 요거랑 그 다음 뭐지? 요거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제일 안 좋은 거 3개. 그쵸? 뭐예요? 제일 안 좋은 거 3개. 얘가 1등.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얘가 2등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에 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후보군이 올라와서 최종 답은 요거다. 다행히 맞네요. 내가 설명 잘 했네요. 이렇게 후보군들이 다 올라와서 이 중에서 3개 추리는 거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지워준다고 했습니다. 지워지네요. 자, 그럼 맥스 패스가 3이고 n 워스트가 1이래요. 그럼 이 중에 각각 패스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애를 하나씩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3개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맥스 패스가 3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답이 되겠군요. 그죠?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n 워스트하고 맥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n 워스트는 사업장에서 1000개. 그러면 1000개가 다 후보군으로 각 패스마다 올라와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거 1000개를 뽑는다. 베스트 패스.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뽑는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레이티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협상이 잘 끝나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리포트 콘스트레인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리포트 콘스트레인트 all 바이올레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죠. 표 형태로 답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리포트 타이밍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엔 through라고 하는 옵션을 볼게요. U1의 A, U1의 B를 통과하면서 U3의 A를 통과하는 녀석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좀 스페시픽하게 보고 싶다. 여기를 통과하는 녀석을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through 쓰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벌써 이 챕터가 끝났어요. 되게 싱겁게 끝났죠? 보세요, 옵션. 딜레이 민맥스 이해가 되죠? 이거는 셋업 홀드 보자. 그리고 to 이거 엔드포인트 지정하는 거예요. from 어디에서부터 through 방금 전에 있었잖아요. 그룹은 클락 어떤 그룹 또는 인풋 그룹, 아웃풋 그룹 어떤 그룹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인풋 핀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셀의 입력 기준으로 본다. 맥스패스와 n 워스트 지금 했어요. 네트 아까 나왔었고요. 그렇죠? 시그니피컨트 디지트 넘버 아까 6 나왔던 예제 있었어요. 캐패시턴스 그 네트의 캐패시턴스 위주로 또 보여준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 옵션들은 그러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포트 타이밍 끝났고요. 자, more constraint consideration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서부터 한 2개, 3개 챕터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constraint는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그거 이외에 어드밴스드가 있다. 그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리에이트 클락을 할 때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락 이름이 되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클락 포트가 많고 그러면 네임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네임으로. 여기에서는 my 클락이라고 부여했어요. 주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걸 주면 듀티 사이클 50%가 아니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클락은 기본적으로 50% 듀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특수한 경우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디자인에 네거티브 클락이 있는 경우에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니까 여기 이렇게 네거티브 클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걱정 없이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옵션은 아까 0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조절할 수가 있대요. 또 약간 쉬프트해서 되어 있는 것도 할 수는 있다는데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라이징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라이징이고 폴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라이징 폴링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인풋 딜레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우리 배웠었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어제 배운 그대로입니다. 어제 배운 그대로.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클락 CLK라고 해놨죠. 여기 마이너스 클락 CLK. 요거는 어떻게 요게 CLK라고 했냐면 위에 그렇죠? 위에 딱 보니까 위에 그림이 보니까 실제 클락의 이름이 이렇게 달리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폴링 클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폴링 클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옵션이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내 앞에 디자인에 폴링 클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2라고 했는데요. 자, 앞에 있는 플립플롭 1서부터 플립플롭 2의 D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녀석은 폴링 클락에 액티브 되는 거고 나는 파지티브 클락에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데이터가 출발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0.3 정도 인풋 딜레이를 먹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1.0에서 0.3 걸려서 나한테 온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폴링 클락에 액티브 되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이너스 클락 4이라는 거를 옵션을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옵션 안 쓰고 1.3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잖아. 이 옵션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추가가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 그전에는 어떻게 칩을 만들었냐? 1.3 줬죠, 뭐. 그죠? 이게 이제 요청하다가 생긴 옵션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게 요즘에는 가능하다. 근데 옛날에 없을 때는 1.3 줘도 똑같았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생긴 패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는데 이게 먹싱돼서 출력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코텍스 M0라든가 리스크5나 이런 것들도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역시 이것도 선택해서 출력을 하려고 핀수가 모자라니까 핀수가 모자랄 때 먹싱해서 선택해서 지금 내보내야 되는 신호가 무엇인지만 딱 파악을 해가지고 걔를 내보내는 그런 기법들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럴 때 여기에서는 0.3이 맨 밑에서는 1.2가 걸린다. 그리고 심지어 위에는 네거티브로 동작을 하네요.
위에 있는 플립플롭은.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대로 해야지 뭐. 요거는 이제 여기 네거티브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클락 4라고 써주면 돼. 0.3 걸리고요. 그리고 밑에는 포지티브인데 1점이 걸린다고 써줍니다. 대신 요거하고 같이 좀 고려해라. 마이너스 애드 딜레이라는 옵션을 쓰면 요거랑 같이 이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러게요. 일단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앞단에 어떤 것이 올지 알았다면 이렇게도 가능한 건데 모르는 경우라면 이거 참 난감하죠. 그죠? 맞습니다. 일단 뭔가 앞에 뭔가 올지 내가 아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옵션 없었을 때는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칩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크게 여기 현장에 있는 분 말씀해 주시죠. 인풋 딜레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클락 4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하나는 에디 딜레이 이렇게 옵션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옵션 없었을 때는 그럼 이런 경우 어땠을까요? 네. 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그냥 앞에 보세요. 위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포지티브 입장에서 보면 1.3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여기요, 여기. 0.3 요거는 포지티브 엣지 기준으로 보면 1.3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1.3 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1.2죠? 그러면 둘 중에 더 안 좋은 건 누구예요? 1.3과 1.2 중에 안 좋은 거. 1.3이잖아요. 그냥 1.3이라고 쓰고 걔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인풋 딜레이 굳이 두 개 커맨드 쓰지 말고 두 줄 쓰지 말고 한 줄만 써도 됐었던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갖고 만들어준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옛날 방식처럼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주의를 해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꼭 헷갈릴까봐 꼭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인풋 쪽에는 뭐뭐를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는가? 인풋 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 딜레이를 해주고요. 이제 조금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set 드라이빙 셀을 적어줍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 라이징 엣지 기준으로 0.6 걸려서 왔어요. 그렇죠? 0.6 걸려서 그때서부터 이제 딜레이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0.6서부터 딜레이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 낸드 투인풋 낸드 게이트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맞춰서 신호가 이렇게 누워서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쓰여 있을 때 과연 이 A에 대해서는 신호가 A라는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정확한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먼저 인풋 딜레이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라이징이 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클락 기준으로 0.6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고 하니 0.6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로드에 대한 값은 그 뒤에 적용이 되는 거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0 나노세크부터 누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0.6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여기 보면 set driving cell이라는 걸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대요. set driving cell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자. 요건 좀 앞에 그림하고 좀 다른 비슷하지만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인데 런칭 클락이 A 쪽에 걸리는 런칭 클락을 생각했을 때 0.60이 걸린대요. 데이터가 0.60이 걸린대요. 언제? 캡이 50 펜토페럿일 때 0.60이 걸리고 0.48 걸린대요. 언제?
0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48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풋 딜레이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딜레이와 로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동시에 어차피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 상태에서 타이밍이 이렇게 그대로 결과로서 발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를 두 개의 줄로 적어야 돼요. 인풋 딜레이도 적어야 되고 이제 셋 드라이빙 셀에 대해서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별 지어서 써라. 인풋 딜레이를 생각할 때는 정말 0이라고 생각하고 캡이 그러니까 로드가 0이라고 생각하고 인풋 딜레이를 적어주고 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과 똑같아요.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딜레이만 어느 정도다라고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로드에 대한 거를 커맨드로 적어라. 그렇게 이해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치인데 참 그렇죠.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 자, 그러면 인풋에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요 인풋에 있는 요 네트에 캡이 있다고 하는 걸 모델링 해보자. 우리는 이제 셋 드라이빙 셀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셋 드라이빙 셀을 대체할 수 있는 명령이 set input transition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오네요. set load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썼죠. 옛날에. 아직도 요 인풋 네트에다가 인풋에다가 set load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 아웃풋 쪽에만 set load 이렇게 하는 걸로만 배웠는데 인풋 쪽에도 할 수는 있다. 네. 명령이 지원은 됩니다만 요즘에는 set driving cell, set input transition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옛날에 하셨다는 분 뭐 이렇게 자료를 보시다가 인풋 쪽에 set load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보면 뭐 옛날에 이렇게 했네 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웃풋 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아웃풋 쪽. 이것만 봐서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이것만 봐서는 어제 배웠던 그대로의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자,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아웃풋 딜레이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대요. 패스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럼 여기 제가 마우스 있는 것처럼 화면에 add 딜레이 하면 된대요. add 딜레이. 여기 양쪽에 있는 이 플립플롭이 다 셋업 타임이 0.1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는 2.5가 걸리니까 여기 첫 번째 이렇게 2.5 적어주면 되고 거기 더하기 0.7 적어주되 여기는 이제 폴링 액티브니까 마이너스 클락 4이라고 적어주고요. add 딜레이 적어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됐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옛날 방식대로라면 2.7이니까 하나로만 해도 그렇죠? 마이너스 클락 4를 안 쓰고 그냥 맥스 2.7 해도 되는 거였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클락 4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클락 4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적해주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건 다른 이슈인데요. 안에 있는 신호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바깥에 얼마나 큰 캡이 달릴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큰 거 달리면 안에 있는 회로가 괜찮을까요? 타이밍은 괜찮을까요? 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어사인이나 그냥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콤비네이션 계산한 다음에 쭉 그냥 아웃풋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출력 쪽에 set isolate port 이렇게 해주면
바깥에 큰 캡이 와도 안에 이렇게 버퍼가 좀 달려서 얘네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입 지정을 해주면 인버터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 타입 안 주면 그냥 버퍼 형태로 되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멀티클락 디자인인데요. 멀티클락 디자인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40분이니까 1시 50분에 할게요.